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8일입니다.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삼김여사 특검하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드라이브에 그냥 역공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코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하자고 소리도 못 지릅니다. 누구든지 문제가 있으면 동등하게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반드시 삼김, 김건희 여사 특검만 하는 게 아니고 왜 김건희 여사만 특검합니까? 김정숙, 김혜경 이 사람을 검찰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죠. 김건희 특검 세게 하자 이거야. 거기다가 김혜경, 김정수 다 세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국민에게 다 밝혀보자 이거예요. 왜들 쑥 들어가요? 왜 그 얘기는 안 꺼냅니까? 지금 말이죠. 야당이 쑥 들어갔습니다. 김건희 특검 하자고 하다가 그냥 삼김 여사 같이 특검하자 나오니까 김민정 교수가 그 말 하고 난 순간부터는 김건희 특검하자는 특검법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 검찰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뿐이 아니고 김혜경, 김정숙을 하고 수사팀을 거기다 더 집어넣어 가지고 한 10명 정도 보강해서 특별수사단 차려가지고 특별수사를 하자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들을 못해요. 전부 다 쑥 들어갔어요. 아니 문재인 김정숙 여사도 말 못하고 옷과 장식구 의혹 포함해서 타자마을 국고 손실죄 의혹,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죄 의혹,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과 장식구 의혹, 이거 다 포함해서 특검하자는 의미, 이거 딱 꺼내놓으니까 검찰의 수사 김건희 여사만 수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하십시오. 하라고요. 다 같이 세 분 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YTN 나와가지고 제가 주장했던 김건희, 김혜경, 김정숙 여사 동시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께서 매우 많은 지지를 보내왔다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동등하게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에 지지를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여사 특검 재발의 의사를 내비치자 페이스북에다 바로 그냥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3억 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하자.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모으기 의혹, 이런 타지마을 이런 특검을 역제안하기를 바란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히트를 쳐버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주가면서 말이죠. 나홀로 인도 타지마을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손실케 해도 처벌 안 받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이 문화일보에 딱 확실하게 워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벌쩡하면 내가 지어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확실한 워딩은 제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가며 나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손실케 해도 처벌 안 받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고 적었다. 이렇게 문화일보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아니죠. 저는 확실한 100% 팩트에 의해서 읽고 제가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하는 것을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잘못돼 있으면 바로 즉각 수정을 합니다. 이게 조금 수치가 수십억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 입이 이거 말을 잘못했나 해서 저도 확인할 겸 해서 지금 다시 보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제 말이 맞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가며 나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손실케 해도 처벌 안 받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적었다라고 문화일보에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기사는 상당히 중대한 명예훼손이다, 뭐다, 아니다, 시비를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이렇게 이 사진을 찍어둡니다. 기사 참고된 거는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치검찰 조작수사 특검법,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이게 전부 가짜들이죠. 이거 가짜죠. 최상병 특검법 등 5개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어요. 싹 입을 딱 봉하고 있습니다. 왜? 김정숙이 나와야 되고 김혜경이 나와야 되니까.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 정치 참 불쌍한 정치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당, 오죽하면 자기네 당들이 이재명이가 관심을 쏟고 눈빛을 줬던 미에로 하비바, 추미에로 하비보라는 얘기입니다. 미에로 하비바, 이게 반란표가 89명이 나서 반란군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재명도 이제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제 지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철이 들었구나. 나를 이제는 바로 공격이 나를 향해서 날아올 가능성이 있구나.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추미애는 화가 나서 분통이 터져서 잠을 못 잤을 것이고, 또 이재명은 운명의 여신이 뒤에서 걸어오는 듯한 그런 아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자의 의장 선거 반란표 색출, 국회가 이 개딸에 휘둘리냐 하는 제하의 글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장 선거가 말이죠. 국회의장 선거가 반란표가 나왔다고 반란표를 색출하라 하는 이런 국회, 이렇게 개딸에 휘둘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앞세운 추미애 당선자, 대신에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강성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인 개딸들이 우 의원을 찍은 의원들을 색출하자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근데 웃기는 얘기가요. 과반이 넘는 사람을 색출하자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혼나요, 혼나. 개딸이 개망신 당한다고. 개딸들이 개망신 당해요. 가만히 있는 게 이럴 때는 개딸들에게 몸에 좋아요. 지금 난리가 났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원식 의원이 설치되자 그냥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개딸이 그냥 우연을 찍은 의원들 색출해내자, 빨간 수박들 색출하자고 난리 났습니다. 누구를 찍었는지 공개하라 하고 투표 인증하라 하면서 의원에게 사퇴하라까지 압박합니다. 이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들의 힘으로 살아온 자가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재명이 이걸로 전부 다 방탄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국회의장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입법부 수장 아닙니까? 국가서열 2위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도록 당적 보유도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장 경선에 나간 민주당 후보 4명 다 중립은 없다. 이 지금 된 국회의장 후보된 이 우원식조차도 없다고 야합을 한 자들입니다. 이 민주당. 이 대표가 나를 지지한다면서 앞다퉈 명심 나한테 있다 명심하다가 명명하다가 명명하니까 말이죠. 저 귀에는 멍멍멍으로 들렸습니다.
멍멍멍멍 짖는 것처럼 들렸어요. 막판엔 두 후보가 추당선자를 사실상 지지하며 사퇴했습니다. 두 사람들이. 이 대표 뜻입니다, 이게. 이 대표 뜻일 것이다 라고 사설자는 확실하게 사설에 썼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우 의원이 선출되자 개딸들이 이제 드디어 나섰다. 이번만이 아니다 이거야. 작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도 민주당에서는 찬성표가 30표 이상 나오자 친명 외곽 조직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이재명 의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반란군 명단이 돌고 문자 테러 살해 협박까지 쏟아졌어요. 결국 의원 100여 명이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부결표를 던졌다 고백까지 하고 웃기지도 않은 아주 코미디가 벌어졌죠. 여기에 들지 못한 상당수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건 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죠. 네. 투표가 뭡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가 뭡니까? 이거는 자유 비밀 투표 아닙니까? 자유 투표, 비밀 투표, 평등 투표.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의회라는 가장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곳에서 안 지키고 있고 못 지켜지고 있다. 개딸들 이재명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하는데 특정 정치인 열렬 지지자들의 의원들 투표까지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의회주의에 완전히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그 아무도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데 이번에 반란이 쫙 일어난 겁니다. 특히 국회의장 선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처음입니다. 일부 의원의 투표 인증 릴레이에 의해서 또다시 수박 색출 소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이제 또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수박에 맞서서 89명이 딱 뭉쳐버리면요. 그대로 이재명은 날아갑니다. 어디로 가냐? 재판정으로 가야 돼. 재판정으로. 89명이 결속해버리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 의원은 이미 경선 과정에서 타협 거부와 강경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묘한 게 말이죠. 전부 다 공천을 누가 했느냐? 공천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독자 공천했어요. 이재명이 딱 공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해. 한 국회의원들이 89명의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한 거죠.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이거는 쿠데타. 이재명을 향한 쿠데타입니다. 다른 쿠데타가 아니고 이재명을 향한 쿠데타. 성공했습니다. 추미애는 갔습니다. 추미애는 눈물을 짜면서 갔을 것이고 우원식은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국회에서 취임 연설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주 힘이 빡빡 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추미애나 우원식이나 비슷합니다. 우원식 운동권 386 극좌파 주사파 출신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추미애보다는 좀 부드럽다. 그래서 우원식을 저렇게 정말 우연찮게 이렇게 국회의장이 된 겁니다. 불가능한 국회의원이 된 것. 그 대신 우원식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뚝심. 내가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절대 물러서지는 않는다. 만약에 우원식이 들어갔으면은 뭐가 되죠? 추국회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추미애. 아이고 그 꼴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꼴 저 꼴 안 보고 우원식 된 게 하여튼 눈에는 마음에는 상처가 조금 덜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개딸에 휘둘릴 판이니 민주당 등 야권은 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자 말미에는 우 의원은 이미 경선 과정에서 타협 거부와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 이재명 당의 이 아래에 있는 민주당, 이 386당, 그 운동권당, 주사파당
이런 당은요, 타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경 노선 갑니다. 예고했습니다, 이미. 똑같아요. 추미애나 이 우원식이나. 근데 추미애가 더 강도가 더 세죠. 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압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죠. 그리고 검찰 야밤에 그냥 쫙 인사하고 한 거 말이죠. 그리고 인사할 때는 상의 한 번조차 안 한 거. 마음대로 징계위원회 해부시키고 말이죠. 못된 짓 참 많이 했죠. 이 추미애. 자, 그런데도 개딸의 노골적 압박을 받는다면 그의 여야 중재 역할은 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우 의원은 이미 경선 과정에서 타협 거부와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그런데도 개딸의 노골적 압박을 받는다면 그의 여야 중재 역할은 더 기대하기 힘들 거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의석의 거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다. 국회가 개딸에 휘둘릴 판이다 하고 이 사설자는 마지막에 그 말을 함으로써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신들도 좀 차려라. 우원식 정신 차려. 민주당 정신 차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